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개청 3년을 맞았습니다. 수소산업과 AI 데이터 센터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전략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제2청사의 기능과 역할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시 주문진읍에 자리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문을 연 뒤 영동과 강원 남부권 10개 시군을 담당하는 도정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동안 종합민원실과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 도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별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시군 간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개청 3년을 맞은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는 민선 9기 들어 영동 지역과 강원 남부권의 특화 발전 전략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제2청사가 내세운 핵심 전략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삼척 액체수소 인수기지 구축 사업은 1단계로 2029년까지 삼척시 근덕면 수소 특화 산업단지에 액체수소 저장 탱크와 적하역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추진됩니다. 2028년부터는 개발된 핵심 기술을 실증하는 2단계 사업이 이루어지며 장기적으로 상용급 액체수소 인수기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제3단계까지 구축하면 바야흐로 삼척이 동해 삼척이 세계 최고의 수소 특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겠습니다. 동해와 강릉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산업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GS그룹은 동해 북평 제2일반 산업단지에 오는 2028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1단계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어 2029년까지 동해 지역에 1.2기가와트를 추가해 총 2.4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조성한다는 목표입니다. 강릉에서도 지난 3월 한 민간 시행사가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1단계 기공식을 연 데 이어 SK그룹도 강원도 강릉시와 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청사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영동과 남부권의 대형 사업을 제2청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과 예산, 사업 조정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강원도는 민선국이 조직 개편과 연계해 제2청사의 조직과 인력,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조직 개편에 올렸습니다. 좀 미래산업국을 조금 더 강화해 달라고. AI 데이터 센터가 이쪽에 주로 유치하게 되니까 뭐 그런 기능들도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민선국이 영동과 강원 남부권 발전을 이끄는 정책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연말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를 앞두고 도내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는 2024년 개정된 강원특별법에 근거해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직접 제출한 것으로 접경지역 39.35제곱킬로미터에 대한 개선을 중점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접경지역 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기업 유치와 건축물 신축 증축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접경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7년 도내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로 1,264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161억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654억 원 등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비 874억 원과 도암호유역 수질개선 사업비 39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친환경 청정사업비는 올해보다 75억 원, 약 88% 증가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들의 추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성 화진포 해수욕장 인근에서 관광객들이 파도에 휩쓸려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30분쯤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 콘도 앞에서 현역 군인 2명이 물살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과 소방당국은 헬기와 구조대를 투입하고 민간 구조보트와 함께 구조 작업을 벌여 이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인근에서 10대 형제 2명과 아버지가 물에 빠졌다가 해변으로 빠져나오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여름방학 기간 중 학교 돌봄 종료로 발생하는 초등학생 돌봄 급식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 틈새 돌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업 대상은 기존 돌봄센터 이용 아동뿐만 아니라 정원 외 아동까지 포함한 58명의 초등학생으로 행복한 홈스쿨과 다함께 돌봄센터 등 2곳에서 우선 운영됩니다. 또 돌봄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종일 돌봄 체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2026년 1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본 예산 대비 2,317억 원이 증가한 1조 1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원에 112억 원을, 지역 및 삼척사랑 상품권 발행에 103억 원, CCUS 진흥센터 구축에 54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시가지 노후화수관로 정비에 126억 원, 폐갱도 석탄재 체움 시범 사업에 45억 원 등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완규 양구군수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접경지역 평화안전연석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일부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양구군수를 비롯한 접경지역 소속 단체장들과 통일부 장관, 국방부 차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이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평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최근 기습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계곡과 하천에서 고립되거나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경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어서 물가에 접근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강원 영월군 주천강 하류,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강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지난 18일 낚시를 하기 위해 하천을 찾았다가 급류에 휩쓸린 40대 남성 A씨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A씨는 결국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인제군에서도 갑자기 내린 비에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주민 2명이 고립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계곡과 하천은 주변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는 특성상 짧은 시간 내에 물이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에 순환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곳은 여름철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춘천시의 한 계곡입니다. 며칠째 내린 비로 인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태인데요. 자칫 가까이 갔다가는 계곡물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물놀이나 캠핑을 하러 물가를 찾는 사람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큽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고 하천이나 계곡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사고를 목격했을 때 무작정 물에 들어가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시 119에 신고를 하시고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신 후 이후에 로프나 구명환, 긴 막대기 같은 걸로 구조 작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거센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잦은 만큼 물가를 찾을 때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가 예보됐다면 물가 접근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유네스코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을 확대 등재하면서 무안과 여수, 고흥갯벌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에 대한 성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갯벌 위로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오릅니다. 갯개와 칠개, 짱뚱어 등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터전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곳은 충남 서산을 비롯해 전남 무안과 고흥, 여수 갯벌입니다. 이로써 세계 자연유산의 이름을 올린 한국의 갯벌은 보성, 순천, 여수, 고흥을 연결하는 갯벌을 비롯해 신안과 무안을 잇는 탄도만 갯벌, 무안 함해만 갯벌, 고창 갯벌, 서천 갯벌, 그리고 서산 갯벌 등 모두 6개 권역입니다. 특히 전남 갯벌은 여자만과 다도해를 따라 이어지는 넓은 연안 습지로 철새 이동 경로와 해양생물 서식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공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확대 등재로 전남은 기존 보성, 순천, 신안 갯벌에 무안, 고흥, 여수가 포함돼 우리나라 갯벌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한국의 갯벌이 생물 다양성 보존 가치는 물론 서해 생태계와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를 연결하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자연유산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장 등재가 됨으로 해서 9개의 지자체가 하나로 합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9개 지자체 함께 금년에 잠정 목록 등재된 북한에 있는 갯벌, 그리고 이미 세계유산되어 있는 중국 보헤이의 갯벌과 함께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이 황해 중심으로 한 이 갯벌을 가지고 전 세계 세계유산의 모델로서 국제적인 협력의 모델로서 보여드리려 합니다. 세계 자연유산 확대는 지역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01년 대한민국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무안갯벌은 1,100여 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멸종위기 조류 17종이 관찰되는 생태자산입니다. 무안구는 세계유산 브랜드를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안갯벌은 오랜 세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온 생명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갯벌을 전 세계인에게 알리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대전환의 시기에 무안군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수시도 여자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과 보전 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께서 오랫동안 지켜온 여자만 여수 갯벌이 오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갯벌이 우리 생명을 지켜온 갯벌이 우리 후세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첫 등재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세계 자연유산 확대 등재. 대한민국 갯벌의 세계적 가치를 한층 높이는 동시에 전남 해안 생태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는 중학생 10명이 또래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 일부는 촉법 소년이란 점이 알려지면서 처벌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재법을 막기 위한 처벌보다 적절한 예방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서면의 한 노래 연습장. 이곳에서 중학생 10명이 또래 여학생을 3시간 넘게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에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인데 청소년들끼리 시비가 붙거나 다툼이 벌어지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없는 애들이 좀 많이 오긴 하는데 서로 시비 걸리거나 그런 거예요.
밤에 아니면 주말에 많이 일어난다. 이번 사건 가해 학생 일부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때문에 온라인에선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만으로 청소년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현재 기준보다 연령을 1살 또는 2살 정도 하향을 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범죄 감소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학생 가해자에게 학교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전학. 오히려 다른 학교로 폭력이 이관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처벌보다 장기적으로 청소년이 범죄에서 이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청소년 비행은 사법 절차가 아닌 교육적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조치라든지 예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 프랑스라든지 외국에서는 걷기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또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와 심리치료, 학교 적응 지원 등 이미 마련된 제도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제도를 더 만들거나 더 법을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인식을 새롭게 해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잘 적용하는 게 우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교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춘천시가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형 인턴십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인턴십에는 강원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10명이 지역기업 4곳에 배치됐습니다. 학생들의 주요 업무는 해외 바이어 응대, 제품 제조, 해외 영업 등입니다. 원주시가 오는 9월 4일 진행되는 의료기기와 함께하는 구인구직 해피데이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구인구직 행사는 의료기기 전시회인 GMES 2026과 연계해 실시되며 기업과 구직자가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 채용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우선 8월 7일까지 관내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15개 기업을 선정해 행사 부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제군이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서화 고령자 주택은 오는 11월 서화면 천돌이 일원에 준공되며 임대주택 80호와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됩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이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2026년 농업인수당 2차 신청을 오는 8월 28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강원도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2년 이상 유지한 농업인 가구입니다. 이번 2차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영월 별빛 고운 카드의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최근 동해시 산업단지 화재를 계기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산단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방서와 산업단지 대표 간 화재 예방협의체 운영을 통해 예방수칙과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추진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단 29곳으로 화재 사례 및 안전관리 정보 공유와 소방시설 사용법, 대피 요령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740대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8월 14일까지 전국 19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 차량에 설치 가능하며 지원 가능 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페달 5조작 방지 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주행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는 상황에서 차량의 급가속을 억제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